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일단은 저는 자기소개서 해설 영상 다 촬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좀 찍습니다. 이따 뒤에서 인사 한번 더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자, 도철리엔지 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 도철리엔지 뭐 자회사고 구내운전 특수차 이거 별로 안 하고 싶다고 대충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찍먹처럼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자, 일단 첫째, 비수기예요, 지금. 지금 필기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에 예를 들어서 5문항이니까 2시간씩 해가지고 10시간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뭔가 필기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10시간 동안 못한 필기 공부는 나중에 시험 앞두고 매일 1시간씩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만 일단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필기 공부해야 돼요 라는 생각보다도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자소서를 뚫어야 면접을 보러 갈 거 아닙니까? 3배수가 절대 많은 배수가 아니에요. 자소서에서 굉장히 조금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써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로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특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교통공사 채용 줄어든다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2호선이 이제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차장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을 돌려야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점점 이제 그 면허는 있지만 취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있을 때 다 써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GTX랑 공항철도도 진행을 했었죠. 면접 특강을. 그때 일단은 뭐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디라도 들어와서 운전 배우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다음에 원하는 공기업 뭐 코레일이든 서울교통공사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그런 좀 메이저급으로 이직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경력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돈도 버는 거 중요하겠고요. 자, 세 번째. 면접까지 간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GTX 신입 채용이 승무가 43명인가 뽑았죠. 48명인가 아무튼. 근데 이게 3에서 5배수였어요. 공개는 안 됐지만 제가 인사처 전화해서 몇 배수냐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승무 14명 중에 6명 합격하고 8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비 받으신 분들도 많긴 했는데 절반 이상이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필기랑 면접이 50점, 50점씩 산출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면접만 잘 본다고 되지 않아. 내 맘처럼 안 되거든요, 이게. 면접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철도는 필기가 너무 큰 산이라고 느껴져서 필기에만 치중을 하시는데 아니 이 필기를 뚫더라도 내가 면접 가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한 군데 합격해서 다니면서 역량 쌓고 다음에 이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 선생님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물론 시간상으로 보면 그 시간에 공부한 사람이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꼭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점수가 안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필기 안 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이렇게 서류랑 면접으로 끝내주는 데를 빨리빨리 지원해가지고 어디라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GTS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필기 안 봤잖아요. 그때 채용 잘 잡아가서 가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죠. 센스가 있는 거죠. 필기 경쟁률이 너무 세지고 있거든 지금. 예.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5번 여러분들이 서류나 면접에서 차별화가 되려면 운전 업무 경험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운산기, 면허 교육기관 이외의 경험이랑 이런 것들 없는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차별화가 되려면 어디서라도 운전했던 경험이 있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도철리엔지 지원하실 때 좀 너무 찍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악착같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 다 촬영했는데 요거 좀 앞부분에 넣으려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뒤에서부터는 자소서 해설할 테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도시철도 ENG 자기소개서 풀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늘
화요일인데요. 내일 17일 0시부터 29일까지 접수를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그 다음에 면접 기회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류에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필기 없잖아요. 서류를 뚫고 면접에 가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에 시간을 좀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7월은 일정상 첨삭을 일일이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니까 꼼꼼하게 영상 잘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아쉬운 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예시만 봐요, 예시만.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저희가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이론 같은 거 설명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면서 이걸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시철도 ENG 자기소개서 작성한 걸 바탕으로 다른 기관들 작성하실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 당연히 면접 특강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ENG 6명 합격했고요. 작년에 전기설비직 1분,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구내운전이랑 특수차 총 5명 해가지고 6명의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내운전과 특수차를 뽑는 만큼 당연히 합격자 많이 배출하고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 보시면은 교육생 합격 후기를 누르시면 도시철도 ENG 차량 기지 구내운전이랑 특수차 합격 후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면접 특강 관련한 후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특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24년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면접 특강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2달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루다 코치님 혼자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다 코치님 뿐만 아니라 저랑 정철 코치님까지 해가지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설하고요. 그러면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풀이는 블로그에 기업 분석 자소서 항목 풀이 공지사항에도 있고요.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자기소개서 작성법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글만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 안되고 100%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꼼꼼히 잘 봐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에 잘 봐주시면 되겠고 100% 자기소개서로 일단은 3배수를 뽑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대충 보시는데 성장과정, 성격 강점이 15점이고요. 지원동기 포부, 전문지식 경험이 30점, 특이사항이 1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지원동기 포부, 전문지식 경험 이 30점짜리를 굉장히 잘 써주셔야 되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자유양식입니다. 그죠? 소제목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자기소개서 다른 항목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기관들이랑 비교해보면은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써야 될지도 애매하단 말이죠. 다양하게 작성이 될 텐데 평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고 한 줄로 요약을 해주는 게 우리 소제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위에다가 요약을 해줘야 평가자들이 평가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소제목을 가급적이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아니요, 반드시 작성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소서 소제목은 내가 해당 내용에서 작성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요약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량이고요. 정해진 분량이 없으나 총 분량이 2-3페이지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3페이지로 기본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성장과정 장단점이 15점, 지원 동기, 지식 경험이 30점, 특이사항 10점이니까 여기에 좀 유념해가지고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분량은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2페이지, 3페이지니까 가급적이면 3페이지 채워가지고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원 동기랑 전문지식 경험 위주로 잘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뭘 써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옛날 메타처럼 엄격하고 뭐 자상하신 부모님 막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 너무 옛날 메타입니다. 뭐 십몇 년 전 메타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이 기관에 지원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련된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격하고 자상하신 거랑 도시철도 ENG 일을 하는데 어떤 큰 연관이 있다면 써도 돼요. 근데 되게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도시철도 ENG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이랑 연관에 지어가지고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구내운전을 하고 특수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로 채울 수가 있을까? 첫째가 가치관이고요. 두 번째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혁신과 도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입사에서도 이 사람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로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서울교통공사 인재상에 나와 있는데 협력을 중요하는 사람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입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이랑 원활하게 협력을 하면서 잘 지낼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공사랑 잘 맞는 사람인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조직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 과정이 이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됐다. 살아오면서 어떤 한 사건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가치관으로 써야 될지를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서울도시철도 ENG는 인재상이 없기 때문에 딱히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인재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여기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 3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철도 혹은 지원 직무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쓸 수가 있겠죠. 예, 내가 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특수차 운전이랑 구내 운전에 어떤 식으로 관련을 가지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3번에 지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겹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가치관으로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뭐 성격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2번에 또 성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주로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그로 인해서 형성됐던 나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문항에 뭘 작성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안 겹치도록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겹쳐버리면 나에 대해서 보여줄 게 그만큼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에 대한 작성 예시를 좀 봐보면 뭐 이런 거죠. 제가 2가지씩 소제목 쓰라 그랬죠. 항상 혁신하고 도전하는 태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 사람은 혁신하고 도전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자바 웹 프로그램을 공부해가지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련 전공을 했던 게 아니라서 어려웠는데 5개월간 이런 노력을 했고 수료를 했고 8시간 동안 하루에 복습을 하고 공부를 했고요. 담당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운전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게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왔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소재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고 그게 도시철도 ENG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철도 분야는 현재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데 내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기술에도 당황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 개발해서 관련 기술을 습득할 거고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혁신 서비스를 이뤄내겠다라고 쓴 이유가 위에서 보시면은 초심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발전적으로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썼고 그거를 통해서 도철 ENG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철 ENG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바르게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성장을 했고 뽑았을 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소제목 2가지식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 내 에피소드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 플러스 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도철 ENG에서는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문항은 성격과 강점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이랑 강점까지 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성격 장단점으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강점은 역량 관련된 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4번 문항에 내 이제 관련 경험, 지식을 어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역량은 여기에서 써도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성격 장점과 단점을 써주는데 단점은 아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잘 얘기해주면은 오히려 발전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장점, 단점으로 써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장점은 운전직이잖아,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장점도 괜찮고, 조직 생활에 있어서의 장점도 괜찮아요. 꼼꼼하다, 뭐 안전의식이 투철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뭐 서글서글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친화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핵심은 요거를 바탕으로 요 성격을 바탕으로 내가 입사해서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 얘기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성격의 장점인지를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좋은 얘기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장점을 바탕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일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풀이 해설 영상을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너무 크리티컬한 거, 이 사람 뽑으면 사고 치겠다 싶은 것들은 피해 주셔라,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은 꼼꼼하지 못하다, 자주 잊어버린다, 뭐 혼나는 걸 걱정한다, 이러면은 이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지. 거짓말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혼나는 거 무서우면은. 예, 이런 얘기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장점을 단점보다 길게 써주셔라, 요 얘기를 합니다. 템플릿 뭐 간단하죠. 소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시고요. 성격 장점, 경험, 포부 써주고 단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점에도 소제목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제목 위에다가 장점, 단점 같이 쓰면 안 되냐? 괜찮죠. 상관없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점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라고 써줬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적극적으로 내가 일본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나갔는지, 이렇게 문제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고,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도전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성격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일본에서 도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매사 혁신하는 태도로 적극성을 발휘하겠습니다. 요 얘기 해줬고, 두 번째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꼼꼼함으로 인해서 업무 지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써줬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단점이냐 보다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수행 계획을 작성, 시간 내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 일정 타이트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획 세우기보다는 선배나 동료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고요. 실제로 우리 작년 하반기에 전기설비직 합격자 분께서는 공사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좁은 시야가 내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작업에 몰두하면 주변을 살피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극복하고자 고민했고 다음의 방향을 실천을 했다. 옆에서 작업하는 공정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는 습관. 야, 이거는 진짜로 현장에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자, 후속 작업들을 파악해 수첩에 기록을 했고요. 업무 순서를 정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해서 혼선을 예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타 공정의 상황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있다라는 얘기, 단점을 보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현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문항의 핵심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철 ENG의 지원 직무 혹은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장점과 개선해야 될 단점이 뭔지를 생각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장점과 단점 중에 제가 범위를 정해드렸죠. 잘 고민해보시고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지원 동기와 포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자, 로열티 충성도 검증 문항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철 ENG 자회사고 다들 운전직 하러 다른 회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시잖아, 다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철 ENG에 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 근데 여기서 저 경력 쌓으려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철도 ENG 칭찬을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응시 분야 지원 동기라고 써 있는데 요것만 쓸 경우에는 분량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도시철도 ENG 지원 동기를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 직무 지원 동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다른 철도 기관이 많은데 왜 우리 도철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플러스 그 중에서 구내운전이랑 특차 운전을 하고 싶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똑같은 운전이지만 왜 구내운전을 택했는지, 왜 특차 운전을 택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우리 지난 합격자 분들 자소서를 보면요, 도철 ENG 지원 동기로 작성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응시 분야 지원 동기인데 왜 도철 ENG 지원 동기 쓰라고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다 쓰자고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면접 갈 때 이거 둘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도철 ENG가 어떤 회사,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뭘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 도철 ENG 지원할 건데 이 정도는 알고 와야지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은 어려울 거 없고요.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쓰라고 하니까 두 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고, 지원 동기에는 인재상, 사업, 목표, 비전, 방향성 등과 내 방향이 맞다, 일치한다라는 거 연결시켜서 써주시면 되겠고, 입사 후 포부는 어떤 식으로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할 건지, 내가 입사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항은 노예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는 도철 ENG와 이 직무가 너무 좋아서 왔고요. 진짜 잘할 수 있고요. 입사 후에는 이러이러하게 제가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무하겠습니다. 니네가 최고예요. 너희랑 딱 맞는 게 나예요. 이런 식으로 어필해주는 게 중요한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써봤습니다. 도철 ENG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 고객 감동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상 도철 ENG가 무슨 회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일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행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고요. 도철 ENG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정시성이라는 철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여기까지가 도철 ENG 칭찬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직무 들어갑니다. 철도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발휘해 구내운전, 특수운전 직무를 수행하면 얘네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 기관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 사명감, 뿌듯함, 만족감,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여기 쓰실 때 말이에요. 요거 구내운전, 특수운전 쓰고 구내운전, 특수운전직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 구내운전과 특수운전직, 특수차 운전이 가지고 있는 좀 가치, 얘네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차별화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 쓸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내운전, 특수차 운전직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목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처럼 쓰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며 도철 ENG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업무 적응부터 업무 혁신까지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고요. 자, 이제 포부 얘기합니다. 포부, 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적극 배우고 역량을 향상시키겠다. 일회 상황 발생 시 신속 해결을 위해 매뉴얼 숙지, 사고 사례 보고서를 학습해서 경험을 쌓겠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흡수해가지고 업무 적응하고요. 정비, 유지, 보수, 견인 및 비상조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서 사고 발생하도록 사고 발생해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 혁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플로우, 포부를 3가지를 쓴다면 이런 내용들을 써야지 하고 준비해 주시고 나는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이렇게 기본적인 왁구를 따다가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채워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성입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전공, 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 같은 거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 완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취득했습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한 지식 기반을 갖추었다. 구체적으로 뭐뭐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 내용까지 좀 작성해 주십시오. 실습 같은 걸 하더라도 자격증을 따더라도 사람마다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승무직 같은 경우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송 산업기사 이런 것들 똑같이 가지고 있고 면허 교육기관에서 뭐 600 몇십 시간, 700 몇 시간 교육받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뭘 배웠는지를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을 보면 직무 수행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랑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도교통 안전관리 취득해서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한 전문 지식을 쌓았다라거나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경험 같은 거 써주시고 도철리엔지 어떻게 기여할 건지 포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로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역량이 뭐 안전의식이다. 안전의식을 기르기 위해 철교환이랑 운상기를 따면서 이렇게 자격증 따면서 했고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 직무 지식을 쌓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고 다만 문단 구분을 좀 해주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 얘기를 할 거면 자격증을 카테고리로 묶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르바이트로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좀 써주세요. 작성 예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걸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자격증을 따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말씀드렸듯이 관련 경험, 안전 관련 경험이라든가 진짜 하다못해 꼼꼼함 쓰셔도 괜찮거든요. 꼼꼼함을 발휘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조직 안에서 조직생활 하면서 꼼꼼함 발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 쓸 게 되게 많은데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면허교육기관, 철교환, 운산기 요거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전 경험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쓸 게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 갖다가 쓰셔야 될 거고요. 경전철이나 이런 데서 운전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없으면은 안전 관련 경험이나 꼼꼼한 관련 경험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때라든가 그때 했던 것들 관련해서 써주시면은 무난하게 좀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특이사항 등입니다. 소재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필살기 경험,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못 넣은 거 있으면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도철 ENG랑 관련 있는 부분을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직업윤리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NCS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근로윤리에 이렇게 정직근면 성실이 있고요. 공동체 윤리의 책임감, 원칙 준수, 봉사 정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S 직업윤리에서 말하는 윤리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꼭지를 잡아가지고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전기설비직 그 분께서는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어필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도철 ENG에서 사회공헌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께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내가 만약에 위에서 책임감을 썼다 그러면 성격이랑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감을 또 어필할 필요는 없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돌려가지고 여러 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필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나의 강점 같은 것들을 갖다가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사항이라고 써놓은 거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으니 나를 어필해 줄 수 있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격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같이 대인관계 장점을 언급했다면 협업 능력을 발휘한 거, 팀워크, 갈등 관리했던 거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위에서 만약에 내가 계획적이고 꼼꼼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원칙 준수 경험 갖다가 쓰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철도 안전 지식을 어필했다면 여기서 이제 실생활 안전을 준수했던 사례를 보완해 주셔도 괜찮고요. 뭐 본인 선택이니까 내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할지 위에서 얘기했던 걸 좀 어필을 추가적으로 더하고 싶은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제목 템플릿 뭐 굳이 경험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스타 기법 당시 상황, 내 역할은 뭐였고 내가 어떤 액션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팀원들과 협력했던 얘기를 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2가지씩 써준 다음에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내가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친구를 도와줬던 그런 얘기, 팀워크를 발휘했던 그런 얘기들,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그런 행동들, 결과는 해피엔딩이어야겠죠. 예, 그런 얘기로 나의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대인이죠.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해주는 것도 NCS에 필요한 거죠. 예, 좋은 답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안전의식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러한 과목을 들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재예방 활동하면서 심폐소생술, AED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단계를 숙지하고 대처 능력을 학습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PR이랑 AED 사용법 배웠습니다 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행동 단계를 숙지하고 대처 능력을 길렀다. 이 역량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사복으로 근무할 당시에 응급구조에 나섰던 적도 있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들 좀 스토리 썰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안전의식을 길렀다, 실제로 발휘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안전의식을 한 꼭지로 잡고 어필해 주셔도 아주 좋은 문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철 ENG 설명을 다 진행을 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빼놓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각 항목에 어떤 것들을 어필할지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 제시한 것들 템플릿과 작성 예시는 하나의 안일 뿐입니다.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잘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량이 3페이지 이내이기 때문에, 2-3페이지이기 때문에 분량 조절 잘 하셔가지고 하나의 문항에만 너무 분량이 치중되지 않도록 잘 퍼지게끔 작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잘 작성하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후에 면접 특강 홍보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셔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실은 도철 ENG 이제 저희만큼 잘하는데, 잘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저희 기출 지난번에 10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기출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잘 봐드리고 꼼꼼하게, 단기간에 꼼꼼하게 봐드리는 건 저희가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면접은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소개서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